방학 때 뭘 하나? 한 번쯤은 소개하는 내용들을 공지에 올라온 것들을 좀 나누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올렸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어, 영하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좀 있으면 이제 막 눈이 오고 막 그러겠죠. 겨울방학을 앞두고 이제 또 겨울방학 이제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을 하고 막 이제 의견도 모으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방학마다 좀 두꺼운 책들을 읽는 일정들을 열었는데요. 아마 2026년 겨울방학에도 그렇게 아마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직은 지금이 11월 중순이 조금 지났는데 아직 12월 일정 조금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1월 일정들이 아직은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이번 주에 아마 차근차근 다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겨울방학에 원래는 이제 여행을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여행을 가고 그랬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에도 중국 여행을 준비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 한 이번 주에 이제 이것도 세팅이 끝납니다. 그러면 언제 이제 갔다 와서 뭘 할지를 전체적인 일정을 지금 기획할 수가 있겠죠. 어, 인스타그램에서 라이브를 하면서 일정을 한번 공개하고 공유하려고요. 카페 링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도 받으려고 설문도 띄워놓았고 그리고 내년에 떠나는 여행 소개도 올려놨어요. 일단은 이제 카페에 올라온 게시물들을 좀 소개를 하죠. 어, 심화반 같은 경우 한 쿨이 다 돌았습니다. 이제 이 푸른숲 주니어에서 나온 책들을 거의 다 읽었어요. 정말로 많은 책을 읽었고 지난주에 이번 주말이죠. 죄와 벌이 끝났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름 함께 읽었던 친구들은 재밌게 읽었더라고요. 이게 약간 이제 심리 묘사를 하고 특별한 서사가 없는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그렇게 재밌게 읽었다는 거는 그만큼 오랫동안 읽어왔던 게 나름 훈련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는 까라마조프 집안의 형제들이라는 책으로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끝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요. 내년에 이제 5, 6학년들 그리고 빠르 이제 요 책을 읽었던 친구들이 빠르면 3, 4학년도 참여를 했긴 했었는데 내년에 이제 다시 한번 3월이 되면 요 이제 푸른숲 주니어 시리즈 읽는 시간들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여행을 떠납니다. 저는 이제 여행은 이게 먼저지. 일단은 지금 기획을 해오기로는 상하이, 난징 여행을 떠나는 걸 먼저 이제 떠납니다. 12월 말에 떠나서 1월 초에 돌아오는 일정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여행 일정을 짤 때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행을 좀 특별하게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당연히 이제 여행 자체로만으로도 신선하고 재미있고 그렇겠지만 어떻게 큐레이션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공간들을 보고 어떠한 일정과 순서로 이 공간과 도시를 소개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를 것 같은데요. 좀 공을 들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상하이로 들어가서 난징으로 나오는 일정을 짰고요. 그거는 상하이만 가기에는 보통 상하이로 비행기가 많이 가니까 많이 가는데 상하이만 보기에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올린 영상을 보시면 될 텐데 카페에 상하이의 근현대사에 관련되어 있는 장소들을 갑니다. 루신공원과 윤봉길 의사 기념관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유적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산당 일당 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 창당했던 곳이 임시정부 바로 근처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탄생과 중국의 탄생을 볼 수 있는 곳을 가죠. 그리고 상하이에 박물관이 또 있거든요. 박물관, 미술관 가서 멋진 유물
그리고 멋진 중국을 대표하는 그림도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난징으로 넘어가서 주원장의 무덤, 그리고 손중산, 순원의 무덤을 보고, 그리고 난징 대학살 기념관까지 아편 전쟁 이후 중국이 새롭게 탄생하는 과정, 그리고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은 어땠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다룰 수 있는 굉장히 공들여 계획한 일정입니다. 그게 이제 12월 달에 떠나고요. 그리고 거의 여기는 이제 팀이 완성이 됐습니다. 내년 2월 하반기에는 칭다오, 태산, 곡부를 떠납니다. 여기는 이제 거의 마감이 돼서 이제 문을 닫기만 하면 돼. 아직 닫히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제 며칠 내에 이제 문이 닫힐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예전에 제가 다녀왔던 코스였는데요. 칭다오는 바닷가 도시인데 칭다오에서 이제 가까이 갈 수 있는 데가 태산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옛날 고전 같은 걸 읽으면 나오는 태산이라는 산을 직접 올라가려고 해요. 다 올라가기 힘들고 한 절반을 올라가고 절반은 케이블 타고 이동합니다. 절반을 굳이 올라가는 이유는 그걸 이제 뭐 안 올라가고 버스 타고 갈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올라가는 길에 이 산이 워낙 예전부터 특별한 산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산에 올라가면서 아이들한테 들려주려고 하죠. 이 진시황이 올랐던 산이거든요. 진시황이 올랐던 산이고 공자가 올랐던 산이고 그리고 황제들이 올랐던 산이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산 자체가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정말 많은 경구들이 쓰여져 있어요. 그것들을 좀 같이 소개를 하고 태산에 올라가서 아침에 일출을 봅니다. 일출을 보고 내려와서는 곡부. 곡부는 공자 고향이죠. 그래서 공자 고향에 가가지고 공자 생애를 소개하고, 그리고 공묘, 공자 사당을 가서 공자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칭다오라고 하는 도시도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하이는 정말 화려하고 우아하고 크고 번쩍이는 도시라면, 이제 칭다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쁘죠. 예, 예뻐요. 상하이가 아름답다면 칭다오는 예쁩니다. 그리고 두 도시가 동시에 중국의 근현대사를 볼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여행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여행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먼 옛날에 중국의 전통 사회를 보여줄 수 있죠. 공자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역사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여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일정을 이제 며칠 내에 이제 결정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다녀오고, 제가 지금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 올려놓은 이제 게시물들을 보셨을 텐데, 내년 일정들을 지금 세팅하기에 앞서서 좀 의견을 여쭙고 있어요. 크게는 매 방학마다 이제 만화 삼국지로 삼국지를 완독했었고, 그리고 고정옥의 삼국지와 함께 글쓰기 했던 프로그램도 있었죠. 좀 이걸 읽어보죠. 2026년 겨울방학 설문조사를 카페를 통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있고 겨울방학을 맞아 또 두툼한 책들을 읽어야죠. 여느 방학처럼 늘 이제 저희들 방학에서는 삼국지 책을 읽는데, 만화 삼국지 완독반 그리고 글밥 읽는 삼국지를 일단은 개설할 예정입니다. 만화 삼국지는 총 15권의 책을 읽으면서 그 책들과 함께 한자 표현들을 익혀갈 예정이고요. 요 그 책 가운데는 그림이 이제 만화가 아주 재밌으니까 보통 이제 어린 학생들이 처음 고전을 접하거나 아니면 한자 표현들이 익힌다고 할 때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요 15권짜리를 방학 중간에 3주간 읽어요. 기본적으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주로 했었습니다. 아마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는데, 이번 이제 겨울방학이 2월달 중순에 그 설날도 있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또 많이 여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3주간 시간을 빼서 삼국지 완독반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밥 읽는 삼국지는 이제 앞에 만화 삼국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학년을 좀 따진다면 3학년 이상 학생들이 참여하길 권하고, 이제 글밥 읽는 삼국지 같은 경우 이 고정옥의 삼국지를 전체를 쭉 보는데요. 이 삼국지는 글밥이 좀 많습니다. 한 권당 한 250페이지 정도씩 되나? 그리고 10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공을 들여 읽어야 되죠. 그런데 글밥은 많지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술술 읽기도 하고, 삼국지를 좀 읽어봤다면 이 방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재미있게 읽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만화로 읽은 거를 소설 읽는 게 더 재밌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보통 이제 5, 6학년, 4학년 이상, 하여튼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고, 요거는 매 시간마다 한 권씩 읽어가고, 그리고 글쓰기를 합니다. 400자 글쓰기 훈련을 하면서 글밥도 익히고 글쓰기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년에도 이 책을 읽었었습니다. 청소년 토지를 읽었었는데, 청소년 토지를 이게 12권짜리예요. 그래서 갑오개혁, 그쵸? 그 이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선이 망하고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주 다채롭게 읽을 수 있는 굉장히 멋진 소설입니다. 토지 자체가 방대하기도 하고 어려운 소설인데, 청소년 토지는 그거를 이제 청소년들이 읽기에 잘 좀 갈무리 해놨어요. 경험상 제가 이제 작년에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토지를 읽으면서 이제 용감하게 좀 사실은 작년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걸 잘 너무 힘들어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책을 읽는 경험이 즐거운 경험이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게만 보내면 어떡하지? 무려 12권짜리인데 6주에 걸쳐서 12권짜리 읽었고요. 재밌게 읽었습니다. 올해도 이 토지 읽기를 해보려고 해요. 토지 읽기를 방학 때마다 하는데 여름방학이 좀 힘듭니다. 겨울방학보다 좀 일정이 짧아서 이게 최소한 6주가 필요하거든요. 12주에 읽기에는 버거울 것 같아요. 12주에 읽기에는 12주라는 기간이 굉장히 너무 길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소설은 좀 빨리 읽어버려야 어떤 이제 드라마 보듯이 막 장대한 이야기가 확 흘러가는 멋진 소용돌이 속으로 빠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토지 읽기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곰브리치 세계사도 한번 방학 때 준비를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세계사 책을 저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읽기에는 이 책이 가장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10주간 읽었었어요. 방학 때 10회를 언젠가 이렇게 시간을 낼 수 있다면 세계사를 한번 쭉 훑어보고, 그 다음에 혹시 특히 이건 이제 예비 중학생들이 한번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다른 걸 공부하거나 다른 책을 읽을 때 세계사는 사실 이게 정보가 굉장히 많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번 읽고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대부분 많이 까먹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밑그림을 그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나중에 역사나 아니면 문화 이런 게 나오는 책을 읽는 것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깜깜이 상태에서 책을 읽는 건 다르죠.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건 한 번쯤 많은 역사책이라고 하는 많은 정보가 있는 책을 읽는 것도 있지만, 어떤 세계사라고 하는 밑그림을 한번 크게 그려보는 시간으로 방학 때 이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카페에 이 설문을 지금 받고 있고 아마 이번 주까지 받을까 생각을 합니다. 밑에 있구나. 그래서 이 링크를 카페에 오셔서 클릭을 하시면 이제 시간대 그리고 원하시는 수업들에 대해선 의견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수합을 해가지고 일단 시간을 잘 분배를 해보고 방학 일정을 짜보려고 하고요. 대략적인 뭐라고 할까요? 뼈대는 세웠는데 조금 미세하게 조정을 할 때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 의견을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의견을 받아서 조금은 제가 이제 또 생각하는 것과 아이들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은 나중에 소개를 하고 예비 중학생들이랑 이제 고민이 좀 있어요. 온라인에서 이제 만났던 친구들이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었던 친구들이 중학교에 가고 막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중학교에 가면 또 이제 다른 공부를 하고 바빠지고 학습의 압박이 굉장히 심하죠. 요즘에는 옛날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중학교 3학년, 2학년, 이게 정말 한참 전 이야기이긴 한데 그때 이제 학습에 대한 압박들이 본격적으로 있고 막 이제 책 읽기 같은 것들을 이제 다른 공부하다 보면 하기 힘들잖아요. 못하고 막 그랬다면 이제는 뭐 중학교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짬을 내기도 힘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중학생들과 조금 더 두툼하고 실제적으로 또 읽어야 되는 책들이 있으니 그런 걸 읽어보는 방법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클럽 형태로 좀 운영해 볼까 지금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제 새 트랙이 지금은 고민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 고민은 첫 번째는 방학 이제 기간의 문제. 방학 때 좀 밀도 있게 읽을까? 아니면 학기 중에 격주 같은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부담을 늦추고 좀 다른 리듬을 만들어 볼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는 추천하거나 고민한 책은 이겁니다. 고전 소설 읽기 시리즈. 이게 이제 아니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이게 딱 좋진 않네요. 이걸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바꾸면 보기가 좀 더 편할 겁니다. 오케이. 이 시리즈가 이제 원래는 이제 나란말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기획했던 시리즈가 있는데요. 휴머니스트에서 이거를 이제 전국 국어교사 모임이 만든 책들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때까지도 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청소년기에 학교에서 만나는 고전들을 볼륨 있게 그리고 다채롭게 번역해 놓은 책들이에요. 이 책을 예전에 이제 초등학생이랑도 봤는데 좀 요즘에는 힘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중학생 또래들과 이 책에서 좀 뽑아서 요게 한 몇 권이더라? 20 몇 권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어떤 고전들, 특히 한문 소설 같은 경우를 요 시리즈로 보면 어떨까 싶어서 요걸 읽는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고민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현대문학. 현대문학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제강점기 그 시대에 보통 이제 문인들이죠. 시인과 소설가들. 요것도 네, 좀 바꿔야 되겠네요. 이렇게 바꾸면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전국 국어 교사 모임에서 나온 이제 읽다 시리즈인데 책이 제가 보기엔 잘 만들어져 있어요. 앞에 밑에 있는 책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어 시간에 무조건 만나야 되는 작가들, 뭐 예를 들면 정지용, 윤동주, 김수영, 김소월 이런 시인들의 시 대표작들을 꼽아놨고요. 소설가들 예를 들면 이 뒤에 오면 김유정, 이효석, 뭐 이태춘, 이상, 나도향 이런 소설가들의 작품들을 해설과 함께 엮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트랙은 세계문학. 이제 요 지금 시간에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중학생 또래인 친구들과 아마 많이 읽었던 책들이 세계문학을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읽었던 세계문학은 아까 소개했었던 푸른숲 주니어 시리즈를 읽었고 그 책들은 축약된 책입니다. 근데 좀 중학생 또래가 되고 책을 좀 잘 읽을 수 있다면 열린 책들이라든가 이런 문예출판사에서 나온 좀 제대로 번역된 책들을 읽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요게 한 200에서 한 300페이지 정도씩 되는데 좀 호흡을 잘 맞추면 조금 더 재미있고 깊이 있게 읽고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꼽아놓은 거는 이런 책들입니다. 만약 한 학기를 이제 제가 계획했을 때는 이제 격주로 참여를 하면 한 달에 한 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2회를 만나는 거죠. 책마다. 일단은 한 학기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뽑아놓은 책이 이것입니다. 햄릿, 맥베스, 1984, 멋진 신세계.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비극 가운데 비극성이 돋보이는 그리고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책 두 개와 소설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사회 비판을 하는 책들이죠. 그래서 1984, 멋진 신세계, 하나의 이제 통제사회라든가 감시사회의 어떤 이야기들을 다루는 이런 책들을 보통 이제 청소년기에 읽어보자라고 하는데 이런 책을 읽어보는 시간을 만들까? 근데 이제 여기서도 저는 물론 이걸 다 하면 좋죠. 그러니까 세계문학 이런 책들도 읽으면 좋고 교과서에서 만날 현대 문학가들의 작품을 읽어도 좋고 그리고 언젠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고전 소설들 특히 한문 소설이라든가 고전 작품들을 조금 더 비판적으로 읽는 것도 좋고 근데 문제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이것들을 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각각의 필요들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제 머릿속에 있는 것과 제가 어떤 바라는 것과 이제 또 아이들이 이제 예비 중학생으로 이제 바라보신 학부모님의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지금 제가 몇 분 받아보면서 제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충격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몇 분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월목, 화, 금은 영수 학원으로 아이들이 바쁘다. 그러니 이런 책 읽기는 수요일이나 토요일 날 시간을 배치해달라. 제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오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 계속 쉬고 있거든요. 이 사실 알았으면 이제 달랐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조금씩 이제 의견을 남겨주시면 그걸 갖고 또 이제 저도 다시 한번 고민하고 몇 개 이제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고 그러려고 해서요. 이것도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시간대 제가 가장 고민은 솔직히 시간대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적절한 시간대에 같이 해야 이런 책들을 정말 좋은 책들을 읽어도 이렇게 잘 읽을 텐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시간대가 제가 생각하는 시간대와 또 아이들의 현실에 맞는 시간대가 잘 이렇게 안 맞물려가지고 고민될 때가 많아서 이것도 남겨주시면 설문조사를 이번 주 정도까지 한번 받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일정 그리고 방학 일정을 짜볼까 고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 이제 내년 일정을 준비하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주부터 좀 이건 이제 읽으려고 하는데요. 삼국지가 정말 많은 삼국지가 있습니다. 제가 교재로 삼았던 삼국지가 총 3종인데 하나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뒤에 이제 이미지도 있지만 만화로 보는 삼국지 15권짜리 이충호의 만화 삼국지. 저는 이게 가장 만화로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정욱의 10권짜리 삼국지. 근데 이 두 책은 일단 분량이 길고 많아요. 그리고 삼국지라고 하는 책이 한 번 읽기보단 여러 번 읽을 만한 책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기 있는 영소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 있는 복잡한 관계들을 새롭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삼국지 좋아하는 친구들은 특히 이제 3, 4학년, 2, 3학년들 막 삼국지 읽고 또 읽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어떠한 독서에 대한 열의, 관심, 호기심, 열정 이런 게 있다면 책을 바꿔가면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랬을 때 이 두 종의 삼국지보다 그 아래 처음 삼국지를 읽는다면
가볍기도 하고 접근성도 좋은 책은 무엇일까? 이런 걸 고민했을 때 예전에는 이제 그림으로 보는 삼국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5권짜리 삼국지 책인데 거의 이제 그림책에서 줄글책 좀 읽기에 넘어오는 아이들에게 이제 타겟으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책은 기획의 생각은 좋았는데 책이 좀 균질 있게 좀 있지 않고, 왜냐면 이게 약간 기획할 때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하여튼 내용적으로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삼국지를 한번 읽어보는 친구들에게 권할 만한 책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가운데 저는 웅진 재미만만 시리즈 가운데 웅진에서 이 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업이 하나 있고요. 클래스가 있고 그리고 북클럽이 있습니다. 북클럽은 뭐냐면 매주 조금씩, 매주가 아니죠, 매일이지. 그러니까 이게 한 권이 5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한 장씩, 한 챕터씩 매일 읽어가는 걸 하는 게 북클럽입니다. 그래서 읽고 카톡방을 통해서 간단하게 책 줄거리를 공유하고 그리고 책 줄거리와 함께 흔적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읽어가는, 이걸 트레이닝을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럼 이제 5주에 걸쳐서 이 책을 읽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이제 몰아보는 걸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이제 주말에 수업이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줄거리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와파사당에서 하는 활동들, 그러니까 책 내용의 본문을 필사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한자 표현을 익히기도 하는 그런 수업을 주말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개하면 이렇게 소개를 적었습니다. 불멸의 고전 삼국지를 읽어요. 숱한 영웅들이 활약하는 멋진 이야기는 지금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겨울방을 맞아 본격적인 장편 삼국지를 읽기 전 북클럽과 온라인 수업으로 삼국지의 매력을 먼저 만나봅니다. 그래서 초등 한 3학년 정도부터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책이 웅진 재미만만 우리 고전 시리즈보다는 조금 볼륨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림도 들어가 있고 편집이 잘 돼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면 읽기에 큰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북클럽은 매일 읽어가는 걸 독려하고요.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는 쓰기, 익히기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요걸 하고 요 시간에 연장해서 저는 기대하기는 이제 겨울방학에 만화 삼국지 같은 거 뭐 한 3, 4학년 정도면 재밌게 읽은 책을 내가 만화를 가지고 훨씬 더 역동감 있게 보겠다 하면 요 만화 삼국지를, 그리고 조금 더 볼륨이 있고 그리고 이 글밥이 주는 재미라는 게 있거든요. 줄글로 내가 상상하면서 더 복잡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풍성한 이야기로 한번 읽겠다 하면 고정욱의 삼국지 읽는, 이제 제가 사용하는 표현은 글밥 읽는 삼국지, 이 시간으로 이어지기를 권하는 면에서 이걸 12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죠. 11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주간에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했던 이제 고민의 연장인데요. 12월에 이제 필사를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만나는 문학인들을 주요 작품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이거는 그냥 아주 심플한 활동입니다. 인물을, 생애를 간단히 소개하고 그 대표작의 한 장면을 소개하고 시간에 소리내어 읽고 한 장면을 옮겨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영화가 있다면 그 영화의 쇼츠를 보는 거죠. 네, 소설의 전체를 볼 수는 없으니 한 장면, 그래서 국어 시간에 만날 만한 인물들을 8명을 꼽아봤습니다. 고전 문학에 있는 김시습 같은 경우는 금호신화 한 장면을 갖고 와야 되겠죠. 아마 만복사 저폭이 한 장면을 제가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같은 경우는 양반전이나 호지를 갖고 와야 될 것 같은데 허생전을 가져와도 좋고요. 허생전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윤동주와 정지용 시인들이죠. 김유정, 황순원 어떤 서정적인 소설가로서 이들의 작품들. 김유정 같은 경우는 동백꽃, 황순원 같은 경우는 소나기 한 장면을 읽으면서 작품을 소개하고 최인훈과 한강, 광장과 소년이 온다 소설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끔가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소설 다 읽으면 좋죠. 문학 작품을 직접 읽으면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읽기라고 하는 게 이 바쁜 세상에서 이걸 어떻게 다 읽어요? 그럼 못 읽으면 어깨 너머에 작품이라도 좀 알고 작가라도 알고 그러면 또 이제 안목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도 뭐 책을 좋아하지만 안 읽은 작품 수두룩합니다. 근데 작가와 작품의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도 작가가 어떠한 인물이냐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소개를 듣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사를 그리고 조금 더 재미있게 작가와 생애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요게 이제 12월 달 한번 기획을 해봤고요. 요건 이제 중학생들 예비 중학생들과 함께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한번 한 60분 정도. 그러면 딱 두 작품을 필사를 할 때 제 경험으로는 600자 정도 필사를 두 개를 해보면 빡빡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필사는 한 600자 두 개면 1200자잖아요. 1200자 하기 힘들고 그걸 조금은 줄여가지고 어찌됐건 작품과 작가 그리고 소개를 하고 작품의 일부를 한 장면을 이렇게 필사해 보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문체적 특징을 잘 익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지금 이제 고민을 했던 연장인데 지금 이제 주말 시간에 소피의 세계라는 철학 소설을 읽고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소피의 세계.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 수업이 개설됐다는 소식을 늦게 들으시고는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소피의 세계 이제 언제 또 다시 한번 열리느냐. 일단 이게 바로 시작하기 힘들죠. 이 책 읽으려면 글쎄 물론 이런 책에 스스로 관심을 갖는 청소년이라면 뭐 소피의 세계 같은 책을 그냥 읽는 것도 상관없지만 사실 소피의 세계 같은 철학 소설을 스스로 읽는다는 건 쉽지도 않고 읽어도 제 생각에는 잘 읽을 수 있을까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그 전에 많은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 소피의 세계를 읽고 있고 이제 이게 다다음 주에 끝납니다. 총 이게 세 권짜리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합본이 남았습니다. 합본으로 읽고 있는데 아마 아이들이 지금은 토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주에 헤겔과 칸트를 만났거든요. 이 악명 높은 철학자들을 만나면 머리가 찌끈찌끈하죠. 원래는 소피의 세계를 읽고 나서 철학 원전을 좀 읽을까 고민했었어요. 소크라테스의 변론 아니면 파이돈, 향연 뭐 이런 책들을 읽을까 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밑그림을 그리고 계속 그 클래스에서도 했던 것들은 질문해보는 이야기들 많이 했거든요. 물론 개념이나 인물을 소개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한번 질문해보고 답해보고 논리를 구성해보고 좀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는 프로그램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요 두 권의 책을 골라서 요건 조금 더 토론하고 어떤 이제 생각의 밑그림을 그리는 어떤 클래스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두 권의 책을 골랐는데요. 첫 번째 책은 생각한다는 것. 이제 고병권 선생이 쓴 책이죠. 그래서 철학이라는 게 무엇일까? 소피의 세계를 읽었지만 그 동행 시간에 이제 이후에 시작합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고 생각한다는 것을 일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라는 걸 얇은 책이지만 굉장히 잘 소개하고 있고요. 중학생들에게 좀 잘 읽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나온 지 꽤 됐죠. 이제 벌써 10년이 넘었더라고요. 15년이 됐나? 그래서 이 책과 함께 가장 최근에 나온 묻는다는 것
이제 언론학자 정준희 선생이 쓴 책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쏟아지는 다양한 정보들, 특히 언론을 통해서 쏟아지는 정보들을 어떻게 받아야 하고 그걸 읽어야 될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소개를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철학자 고병관은 철학을 생각하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도 해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생각하기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아요. 언론학자 정준희는 질문이 우리를 해방시킨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묶여 있는 걸까요? 질문하기를 통해 매일 쏟아지는 뉴스와 정보를 더 지혜롭게 듣고 판단하는 힘을 길러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세상을 조금 시야를 넓히려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자 하는 친구들과 함께 예비 중학생 또래 친구들과 함께 이 책을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책을 읽고 참여하고 책 속에 있는 질문들을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기의 생각을 구성해 보고 그리고 주장이 담겨 있는 짧은 글쓰기를 하는 활동으로 지금은 기획해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여름방학이래. 겨울방학에 이제 방학에 앞서서 제가 어떤 것들을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들을 예전부터 가졌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벌써 30분이 넘었네요. 자, 뭐 들어오신 시간들도 다를 거고 관심 있으신 분야도 다를 거고 그리고 뭐 이렇게 평소에 뭐 관심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소개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제 마치기로 하죠. 자세한 내용들은 카페에 올라와 있고요. 이게 이제 인스타 라이브가 이게 못 남기는 것 같더라고요. 저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방송을 종료하면 호로록 날아가 버릴 겁니다. 이걸 간단하게 편집해가지고 유튜브 채널에 올릴까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당장은 쉽진 않겠죠. 자, 자세한 내용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라도 더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평소에 어깨너머로 저런 데선 저런 걸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셨던 분들 가운데서 뭐 요청사항이 있으면 제 댓글창을 지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뭐 댓글이 귀하기 때문에 네, 남겨주시면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마치도록 하죠. 원래 월요일에 지난주까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글쓰기를 하고 책을 읽고 왜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이런 내용들을 좀 나눴어요. 강의식으로 나눠놓고 그게 이제 지난주에 끝났고 이번 주에는 이제 월요일날 이 시간에 아무것도 없어서 라이브를 켰습니다. 다음 주에도 별일 없으면 월요일날 켜볼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주제가 될지는 모르겠고 뭐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간단하게 저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카페라고 하는 공간이 있고 인스타그램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인스타그램은 일종의 이제 홍보물을 올리는 공간이고 카페는 글을 통해서 소통을 하긴 하는데 이게 글이 뭐 좋죠. 생각을 나누기도 좋은 통로고 글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근데 이제 글보다 또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목소리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건 좀 다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제가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고민하고 진행할 때 이렇게 라이브 켜가지고 만나는 분들과 소통하고 한 번쯤 질문 주시는 거에 답변해보고 그런 거에서 생각이 됐던 게 많아가지고요. 뭐 정기적으로 시간 내기 실제로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방학 전에는
짬이 나니 한번 이렇게 켜봅니다. 제 시계로 25분이고요. 5분 뒤에 저는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진짜 많은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책을 읽을까? 내년에는 어떤 아이들과 뭘 할까? 그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책을 읽었고 내년에 좀 줄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다양한 방면에서 이 책도 읽고 저 책도 읽었지만 또 책 읽는 안목이나 기준 그리고 그런 거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아이들의 현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좀 다르게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쓰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올해는 좀 두꺼운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곰브리지 세계사를 읽은 친구들과 코스모스를 같이 읽었고 코스모스를 읽은 친구들과 소피의 세계까지 왔죠. 좀 이게 좀 줄어들긴 합니다. 이제 곰브리지 세계사는 요 세 권의 책 가운데 가장 만만하죠. 그걸 읽고 세계사를 익혔다면 코스모스라는 책을 통해서 과학의 역사를 한 번쯤 배우고 그 다음에 소피의 세계를 통해서 철학의 역사를 철학 역사는 진짜 허덕이면서 아이들이 같이 있어요. 이게 이제 결국은 호흡을 맞춰가는 친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읽어가는 힘들이 생기는데 내년에 또 두 권 벽돌책을 읽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읽고 싶은 책이 있죠. 일부 뭐 중학생들 또래 친구들이 읽는다라고 하는 총균세라든가 사피엔스 어떻게 보면 이제 인류의 문화사나 발전사를 좀 다른 식으로 접근하는 책들인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얼만큼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서 그런 책들도 머릿속에 있으나 앞에 소개해드렸던 문학을 일단은 전진 배치하려고 하고요. 문학을 읽는 게 저는 저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책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학은 약간 유효기간이 긴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읽을 만한 책이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랑 책을 읽어봐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곰브리지 세계사는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거를 두 번 읽을 필요가 있을까? 물론 세계사를 꼼꼼하게 공부하고 싶으면 두 번 읽으면 좋겠지만 다른 책을 읽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세계사로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더 조금 촘촘하고 조금 더 그리고 또 세계사도 다양하게 접근해 놓은 책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책을 읽어도 되겠죠. 근데 문학은 아닌 것 같아요. 문학은 다시 읽을 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프랑켄슈타인 올해 읽었는데 이번에 이제 영화도 나왔죠. 프랑켄슈타인을 읽고 머릿속에 기억에 남았어요. 살다 보면 이 책이 언젠가 다시 눈에 밟힐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번역으로 조금은 깊이 있고 넓은 책으로 읽겠죠. 그러니까 지식은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은 읽고 그걸 발판으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면 문학은 한 권 한 권이 기념비적인 책들이라서 나에게 좋았던 문학은 다시 한번 펼쳐보고 다시 곱씹어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가 에러가 났다고 하네요. 네. 이제 종료를 해보죠.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이야기를 해보죠. 감사합니다.